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마리오 바르티로모 작가님과 캐서린 휘트니 작가님이 공저한 성공을 지켜주는 10가지 원칙이란 책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리오 바르티모르는 CNBC 방송에서 클로징 벨을 진행하는 인기 앵커이다. 미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 채널에서 방송되는 신디케이트 프로 마리오 바르티로모와 함께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진행자 겸 매니징 에디터도 맡고 있다. 두 프로 모두 금융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뉴욕대를 졸업하고 현재 모교의 기금 이사를 맡고 있다. 캐서린 휘트니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정치와 비즈니스 분야에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1. 자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CNN을 떠나 신생방송국 CNBC로. 2. 비전. 현실의 마당에 꿈을 심어라. 버락 오바마가 보여준 비전. 3. 이니셔티브. 계속 문제를 일으켜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첫 TV 방송 시작. 4. 용기. 가감하고 현명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라. 외할머니의 유산. 5. 정직. 올바른 일을 하라. 시스템의 부정직성이 부른 금융위기. 6. 적응. 변화를 받아들여라. 러시아의 교훈. 7. 겸손. 몸을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라. 겸손의 대가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잭 웰치. 8. 인내. 스태미나를 길러라. 오래 살고 젊게 죽는다. 9. 목표의식.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재점검하라. 프레디 맥 CFO, 데이비드 켈러맨의 죽음. 10. 끈질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성공도 실패도 금방 지나간다. 네, 그럼 시작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진정한 성공의 10가지 원칙. 지난 2009년 5월 13일에 나는 양키 스타디움 운동장에 내려서서 인산인해를 이룬 채 열광하는 관중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야구 게임이 진행되는 게 아니었다. 그날은 인생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었다. 바로 뉴욕대 졸업식이었는데 워싱턴 스퀘어 파크가 공사 중이라 그곳에서 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자니 추억과 기대감으로 약간 흥분되었다. 나는 1989년에 뉴욕대를 졸업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 세월이 정말 빠르기도 하다. 뿌듯하고 행복한 날이었다. 뉴욕대 기금 이사로서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설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캡과 가운 차림으로 희곡 작가인 존 패트릭 셸리와 함께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뉴욕대의 1977년도 졸업생으로 유명한 희곡 다우트를 비롯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공적으로 그날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관중석 2층 꼭대기에 마련된 연단에서 졸업생들에게 축하 연설을 했다. 힐러리 자신이 바로 성공의 한 모델이 아니던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에서 상원 의원을 거쳐 국무장관이 되었으니 그녀가 거친 직책만 가지고도 가히 역사적이라 할 만하다.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으며 그건 굳이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이야기다.
힐러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빅리그로 진출해서 타석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런 말로 학생들을 자극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대목이 바로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아무나 다 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잠깐 동안 남자 야구 대신 치러졌던 미국의 여성 프로야구 리그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 나도 그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 특히 엉성한 여자 선수단이 미국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힐러리가 그 졸업 축사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했으며 학생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필요한 주요 자질들을 이미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젊음, 에너지, 두뇌,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자질들 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그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지혜라는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일이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공의 길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나의 선물이다. 책을 쓰는 동안에도 나는 매일매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남녀들을 수없이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그들이 보여준 통찰력을 모두 이 책에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동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쓰려고 자리에 앉으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나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는 한편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를 구했다. 이것은 가슴으로 쓴 책이다. 시대에 따라 성공의 모습도 바뀌어 왔지만 외부 세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요소들을 뽑아냈다. 이 요소들이야말로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 자각. 자각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각은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모습의 성공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지 정하는 능력이다. 성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공의 개념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돈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성공은 하버드에서 학위를 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아 안아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히트곡을 내고 인기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오지 마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상을 받고 암과 싸워 이기고 승진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고액 연봉을 받고 사랑을 얻는 것도 성공이 될 수 있다. 외부로 눈을 돌려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이 그들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다. 여러분의 그러한 개체성이야말로 사실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내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열망에 대한 자각이 아주 강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끄는 리더들이었고 과감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둘, 비전. 비전은 앞을 내다보고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비전을 무슨 고상한 이상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산탄총을 쏘아대는 식으로 삶과 일에 접근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이든 저널리스트 한 분이 배우와 리포터 모두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고대 동양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간 모두 다 놓친다는 말이 있어요 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초점이 맞춰진 비전이 없으면 그저 갈팡질팡만 하게 될 뿐이다. 비전을 가지려면 주위 세상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써야 하지? 그런 다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답을 찾도록 한다. 빌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잭 웰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런 거인들이 가진 비전이 다른 사람들의 비전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의 게임 플랜을 짜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셋, 이니셔티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력이 바로 이니셔티브이다. 첫 걸음을 내디딘 다음 그 다음 걸음을 내딛고 또 그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단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이것은 저널리스트들도 신조로 삼을 만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도 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니셔티브의 가장 좋은 점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은 무슨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 원래는 무슨 일이든 꿈을 대기로 유명한 여자가 있었는데 매일 한 가지씩 실천에 옮겨 새로운 일을 벌이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켰다는 말을 했다. 전화 걸기, 편지 쓰기, 공과금 납부하기 등 사소한 일이지만 그 전에는 늘 미루던 일인데 이제는 미루지 않고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자기 삶을 바꾸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넷, 용기. 용기는 난간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힘을 내서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적인 담력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도저히 못 믿겠어라고 할 정도로 큰 용기를 보인 사람들이다. 옛날 이탈리아 속담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한다라는 말이 있다. 용기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시도해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뒤로 숨기에 급급할 때 당당히 나서서 맞서는 것이며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용기는 허세가 아니며 어리석은 만용과도 다르다. 용기란 간단히 말해 두려움에 떠는 대신 가능성을 믿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용기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그대로 달아난다. 다섯, 정직. 정직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옳은 일인가? 단언컨대 그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정직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다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과 대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윤리적인 딜레마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마음속으로 안다. 나도 요즘 들어 정직이란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돈다. 경제 위기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경제를 호전시키거나 아니면 시대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쉽게 돈벌이가 되는 것만 쫓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정직은 생사를 가르는 거창한 결정을 내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이란 매일매일의 일상사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정직은 그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주춧돌이 된다. 사람들은 정직함에 마음이 끌린다.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사람들이 주위에 몰리고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애쓰게 된다.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할 것이다. 돈은 있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명성은 있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6. 적응. 적응은 자만에 반대되는 말이다. 살아남는 자들은 언제나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유사일에 언제나 그러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그동안 정말 많은 산업이 변화를 겪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신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웹에는 정보가 넘쳐난다. 제조업은 위기를 맞았고 제조 분야 일자리는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찾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렇게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답은 변화에 맞서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데 해법이 있는 것이다. 적응의 핵심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부의 최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변화에 가장 능숙하게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7. 겸손. 내가 아는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겸손하다. 겸손은 유약함을 뜻하는 게 아니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딛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 겸손은 그저 자신이 인간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게서 아주 큰 호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세상에 내가 일을 완전히 망쳐놨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모두가 호감을 갖게 된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남을 탓하려고 따지려고 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싫어한다.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은 물론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보지 못한다. 8. 인내. 성공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항상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성공은 하나의 긴 여정이다. 그러니 그것을 지속시켜줄 수단이 필요하다.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진맥진할 수가 있다. 9. 목표의식. 나는 어릴 적에 가톨릭 학교에 다니면서 그곳 수녀 선생님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 그분들은 소명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덕목을 갖고 계셨다. 적어도 어린 눈에 그것은 신비한 것으로 보였다. 10. 끈질김. 인생은 시소 타기와 같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